마세요. 아, 맞네. 5주치 모아서 박수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월화다 이렇게 장거리 강연을 갔다 오느라고 향연들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반대하셔서 사실 못했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아까 그 결혼식 얘기 하시던데 특별한 결혼식을 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결혼을 2월 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5월 달에 결혼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 버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친구는 또 억수로 많았어요. 동아리를 제가 6개, 7개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아무도 부주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 적지 않았어요. 친구들만 150명 왔으니까. 근데 아무도 부주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 적지 않았어요. 그럼 좀 특별한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인생이 참 좀 무상한 게요. 그래, 150명의 친구가 왔었는데, 그때 우리 주례 보신 교수님께서 식권 나눠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연락하고 지낸 친구가 몇 안 돼요. 인생이 참 이게 무상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느냐보다 어떤 친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주제는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 이게 신체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않는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 중학교 때 느끼는 시간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말은 현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지나간 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0년이 훌쩍 가네, 뭐 1년이 금방 가네, 이런 식으로 지나간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맹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비실험자를. 젊은 그룹, 노인 그룹. 여러분,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는 65세입니다, 현재. 앞으로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로당 출입 기준이 65세입니다. 65세 이하는 경로당 못 갑니다. 젊은 그룹, 노인 그룹으로 나눴는데,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3분을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1초, 2초 이런 식으로 헤아려서 3분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차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젊은 그룹은 오차가 3초 안팎이었어요. 그 3분의 3초 더 하거나 모자라거나 뭐 그 정도 안팎이었어요. 오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 그룹은 40초 이상이나 지나서야 3분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3분 40초가 되어서야 3분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젊은 그룹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노인 그룹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실까봐 물어봅니다. 반대죠. 노인은 3분 40초가 지났는데 3분 지났다고 생각했잖아. 그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3분 40초가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노인이 훨씬 시간이 빨리 가요. 아, 이제 이해되십니까? 젊은 그룹은 별 차이 없이 느끼는 거고, 노인 그룹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간 거예요. 자기 기준은 3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3분 40초 지났으니까. 이제 이해됐죠? 네.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노인이 시간이 훨씬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헤르만 에밍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심리학자인데, 에밍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이 뭡니까, 여러분?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속도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이런 식으로 감퇴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기억한 것을 이런 속도로 까먹더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기억량이 100%에서 100% 될 때까지 학습을 하겠죠. 예를 들면 영어 단어 100개를 다 외웠어요. 이제 100이 됐죠. 10분 지나면 까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이상 까먹더라는 거죠. 10분 지나면 몇 프로 까먹어요? 60보다 조금 넘죠? 그 10분만 지나도 거의 반을 까먹더라는 거죠. 100개 외우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 까먹더라는 거예요. 30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20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영어 단어가.
그 100개의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고 한 달 지나면 20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이겠어요?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벼락치기?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니까 10분 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100개 외운 걸 10분 후에 다시 복습을 하면 이게 하루가 안 돼요. 근데 하루 뒤에 또 까먹죠? 그럼 하루 뒤에 또 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일주일 간대요. 그럼 일주일 뒤에 또 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달 가고 한 달 뒤에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간대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복습을 4번 하는데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복습 4번 하는 주기를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6개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고 임시로 기억해놨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게 할 수 있다. 이게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 얻은 지혜죠. 그 공부하는 방법에 그 혁명을 일으킨 학습법이 된 겁니다. 이 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걸 회상 효과라고 합니다. 회상. 여러분 이게 100개를 외웠다가 까먹잖아요. 10분 뒤에. 그럼 10분 뒤에 다시 공부하려면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되죠.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회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상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차원에서 보면 뭔가를 배울 때는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한꺼번에 막 달달 외우는 것보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외우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이제 심리학자 차원에서 보면 회상 효과는 이런 겁니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그 시기가 길게 느껴진다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맹건의 실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의 시간이 별로 빨리 안 가는데 노인들의 시간이 빨리 간다고. 왜 그러냐? 젊은이들 기억 속에는 기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인들의 기억 속에는 기억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MT도 가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회의도 가고 배낭여행도 하고 연수도 가고 온갖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집 하다 보면 늘 반복되는 생활이 일어나죠. 그럼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에너지를 80% 정도를 뇌가 쓴다고 하죠. 그래서 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건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기 시작하면 회사집 하다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기억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쁘기는 바쁜데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보내고 나면 우리 중년분들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빴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5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기억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할 게 없어요. 회상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 시간이 그 회상할 게 없는 시간만큼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상효과의 바로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울 것이 없으면 뇌는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울 것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간다. 꿈에 그리던 뭐 미국 투어를 하게 됐다. 그럼 다음 주까지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내가 너무 가고 싶어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너무 안 가요. 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근데 미국 출장을 가야 된대요. 가기 싫으면 미치겠어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그럴 때 시간이 또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회상효과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었느냐, 새로운 것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짧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이별로 느끼는 시간의 속도와 기억량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속도가 20대는 이렇게 말하죠.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50대 시간이 50km로 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인 거죠. 20대는 50, 30대는 40, 50대는 20. 그 기억하는 양이 적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고 나이 들수록 기억할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50대가 되면 무조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특별할 게 없는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0대인데 할 게 없어요. 맨날 도서관 짓만 해요. 그럼 얘는 기억할 게 없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한 게 없는데 벌써 1년, 한 게 없는데 벌써 2년, 벌써 졸업이네 이렇게 되죠. 근데 50대인데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 다녀요. 이 사람 뭐예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이건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원리와 같냐. 여러분 대나무 보면 한번 이렇게 쑥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줄기가 굵어지지도 않죠. 대나무에 나이테가 없잖아요. 쏙이 비었고. 그 대나무는 한 번 다 자라고 나면 더 이상 길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가 여러분 이만한 거 맞습니까? 대나무는 한 번 다 자라고 나면 더 이상 굵어지지 않습니다. 키도 더 이상 크게 길어지지 않고. 근데 이 대나무가 쏙도 텅 빈 대나무가 어떻게 20m, 30m를 안 넘어지고 자랄까요?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부러지죠. 안 부러지고 계속 자라 올라가잖아요. 쏙도 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높이 자라느냐는 거지. 그건 바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보시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디가 넓거나 좁거나 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비율로 마디가 이렇게 생기면서 올라갑니다.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계속 그 키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안 부러지고. 이 인생으로 보면 삶에도 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마디, 그것이 바로 경험, 추억, 의미 있는 어떤 날. 예를 들면 상홍선이 아까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웰다잉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안 나오신 김대중 쌤 얘기하시고 저하고 김일장하고 같이 만났던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눴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으셨던 거예요. 상홍 쌤 느끼기에. 그 웰다잉이란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날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주제로 이렇게 지지텔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 때문에 오늘 지지텔링이란 또 이벤트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상홍 쌤의 일주일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왜?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그런 미팅이 없었다면 지난주도 그냥 뭐 했는지 모르는데 한 주 간 거예요. 왜? 의미도 없고 특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일상에 반복되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기억량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왜? 기억에 남게 되니까. 자,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답 다 알려드렸죠? 대나무처럼 삶의 마디를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마디를 자꾸 만들면 사람이 늙지를 않죠. 김대중 쌤하고 만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안 나오신 한 1년 넘었잖아요. 김일장하고 우리 대화를 했잖아요. 김일장. 네. 대화를 해보니까 1년 뒤에 우리 느낌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 그분의 느낌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대화를 1년 뒤에 했지만 그분하고 대화 분위기는 1년 전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1박 2일 이제 제 코스였는데 제 사무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간 곳이 여기 경기도 이천이에요. 여기서 강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요. 동창들 만나려고. 그리고 다음날 포천에서 강의하고 포천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온 거죠, 화요일 날. 그 키로수 재보니까 한 800km 정도 되대요. 그 이틀 동안 강의는 4시간 하고 운전은 800km 했습니다. 시간은 한 1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첫날 저녁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오랜만에 제가 붓글씨를 조금 쓰잖아요. 그 붓글씨 동호회 그 청목회로 가는데 그 붓글씨 동아리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못 본 친구들 몇 명 있고 오랫동안 안 보니까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노량진에. 그 노량진 경찰서에 그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오랜만에 들어가서 경찰서 또 들어가서 친구하고 커피 한잔하고 경찰서에 놀러 가보긴 처음이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하고 저녁에 이제 모인다고 해서
노량진 해수산시장으로 갔어요. 수산시장도 제가 서울에 7년을 살았는데 노량진 해수산시장은 또 처음 가봤네요. 야, 이게 지금 구시장 모습인데 정말 멋져요. 지나가면 막 이렇게 해물들을 막 잔뜩 늘어놓고 막 호객행위를 합니다. 서로 자기한테 고기를 사가라고. 근데 가게가 정말 많더라고. 한 인상에 남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와, 내 말은 안 들어주는겨. 그러니까 다 우리 집에 고기 보고 가라, 고기 보라 하는데 자기가 고기 보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니까 왜 말을 안 들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냐고 막 호객행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근데 제 친구가 그 회를 미리 주문해놔가지고 우리는 그 횟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접시, 그리고 이게 연어, 광어, 뭐 우럭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두꺼하게 회가 쫄깃쫄깃 맛있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2만 원. 응? 2만 원? 너무 싸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요게 한 접시가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이 많아요. 고기가 두껍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3접시를 주문해 놨더라고, 미리. 그걸 3접시를 들고, 수산시장에서 회를 사가지고, 먹기는 수산시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아까 그 환경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옆에 가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초장집? 예. 그 초장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한 1km 걸어가서 이 회를 들고, 또 나보고 들어라 하대. 세 접시를 들고, 가방 메고, 그 초장집까지 걸어갔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 도착했어요. 그 친구하고 자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단톡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누구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중인데 회는 앞에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되게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반 정도 되니까 그게 시간으로 치면 25년 이상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무슨 일 하고 있을까?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오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여학생도 한 명 나온다는데 걔는 어떻게 변했을까? 뭐 등등등 온갖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파스텔 톤으로 변형을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여학생인데 되게 반갑대요. 그리고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어색하대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동기들이 전부 다 옆에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내 학교 다닐 때 네 좋아했는 거 알지?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 여학생은 네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얘기하지 이러고 뭐 이런 농담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제 옆에 앉은 친구는 제가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 제가 한 문장을 끝까지 1박 2일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 잘라먹는 바람에. 그래도 기분 좋대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 MT 가서 있었던 얘기. 그 MT 가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악산에 MT를 갔는데 제 동기 남학생 2-3명이 귀가 동상에 걸렸어요. 그리고 동상 걸린 귀 실제로 보신 적 없죠? 이 귀가 2배로 커져요. 물집이 차면서. 그 바늘로 톡 찌르면 이게 탁 물이 싹 빠지면서 귀가 착 내려앉아요. 물풍선 깔았듯이. 그러면서 허물이 이렇게 막 벗어지겠죠. 허물이 벗어지면 이제 귀가 벌게지잖아요. 우리는 MT 가서 그거 본 게 다인데 저는 다시 이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3개월 이상을 갔다네. 허물이 벗겨지고 계속 귀가 간지럽대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뭐 날씨 추우면 간지럽대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상 걸린 귀 얘기도 하고 뭐 선배들한테 뭐 얼차려 받던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 즐거웠던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서로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이 대화를 중년의 나이로 대화를 했을까요? 20대 청년의 나이로 대화를 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20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20대였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사는 세상은 중년의 세상이지만 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그 중년의 세상이 아니고 20대의 세상이더라는 거죠.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죠. 물론 머리는 좀 벗겨진 친구도 있고 주름살도 늘고 했지만 그 마음이 완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2차 가자고 막. 전 그 다음날 강의인데. 그래서 그 2차로 또 갔습니다. 2차 가기 전에 이렇게 단체 사진도 한 번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나서 또 친구 하나는 저한테 택시비 하라면서 또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 근처에 모텔에 택시 타고 가라고. 근데 돈 있다 왜 택시비를 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돈 지랄 좀 하면 안 되나? 20년 넘게 만에 만나가는데 니한테 돈 지랄 좀 하면 안 되나?
이 말이 돈지랄 좀 하면 안 되네, 이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겠어요? 기쁘겠어요? 너무 정이 가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주기로 2만 원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친구한테 택시비도 받고, 용돈 받는 기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차 간다고 그 술집이 근처에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국밥집 찾는다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이 사진을 보면 술 먹고 배회하는 중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글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서 국밥집을 찾는다는 핑계로 학창시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나무처럼 삶의 한마디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시간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여전히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만드는 순간에도 저는 중년이 아니라 청춘의 시간으로 이 자료를 만들고 오늘 향기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젊었을 때 함께 했던,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계속 의미 있는 경험, 추억,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80이 돼서 가서도 나는 20대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늙은 사람이 아니라 20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삶의 마디를 만드는 것이고 그 마디를 청춘과 함께 했던 청춘들과 만나면 더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166번째 행위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